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작년 6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법작문부터 나오고 있네요. 자, 화법작문 만났을 땐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어떤 갈래의 말하기인가부터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발표는 뭐다? 발표는 어떤 것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띄워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발표는 그럼 뭐예요? 바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개인적인 감정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지식 정보 전달이 더 많고요. 네, 요것은 이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발표에는 또 참 자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료를 체크를 하면서 또 영상 등을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부터 화면을 딱 보여주네, 그죠? 자, 화면 1번. 자,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고분답사를 갔다가 화면에 보시는 도자기 조각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험. 자, 말하기에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 발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근데 이 사람 뭐 했나 봤더니 고분답사를 간 거야. 자, 그랬는데 도자기 조각 같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자, 알고 보니 화단 장식물 파편이었다, 이거죠. 네, 이것은 처음부터 유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화단 장식물 파편이었고, 자, 만약 진짜 문화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문화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야, 이게 이 사람의 지금 문제점이 되겠죠, 그죠? 모든 글은 문제와 해결 방식으로 돼 있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본 것은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이제 발표 말하기 방식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고서는 어때요? 당연히 이거를 잘 아는 애들이면 여기다가 얘기를 하지 않겠지, 그죠? 자, 그래서 잘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자료조사를 하면서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고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에 대해서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 주제를 언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초반에 뭐가 나온다? 주제 언급이 있다. 그리고 뭐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땅속이나 수중 건조물 등에 묻혀있던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 문화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이번엔 정의가 나왔죠, 그죠? 자, 요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화면 2. 이번에는 또 화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과 같이 문화재청이나 학술답사 등 전문기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자,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하면서 전환되고 있죠. 자, 발견 양상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일상생활, 여가활동 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발굴조사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발견이다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왜 이렇게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느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대조를 해야 돼요. 대조. 알겠죠? 자, 차이점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 3번째를 보여주죠.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텃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청동기 시대의 돌도끼.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등산 중에 발견한 백제의 기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엔 뭐 했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 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 했다? 바로 예시를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시 보여주기. 그러니까 예시를 보여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저렇게 저런 거 잘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때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좋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자, 화면 4번. 자, 이번엔 뭐 보여주나 볼까요? 자, 이런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진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를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럽니다. 자, 이번엔 뭐야? 이 신고 제도의 절차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함께 봅시다. 우선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7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경찰서나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발견 신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은 뭐 한다? 발견 신고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고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90일간 공고를 한다. 다음은 해당 물건이 문화재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 감정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문화재로 판명되었는데도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시킨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유자가 없다. 자, 이러면 국가 귀속을 한대요. 자, 그래서 보관 관리. 그럼 당연히 정부가 보관 관리하겠죠. 국가는 귀속된 문화재의 가치를 최종 감정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보상금을 주고, 자, 이 신고로 인근의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보상금이 따로 있고 포상금이 따로 있네요. 뭐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주의할 점. 자, 이번에 화면 5. 그죠? 자,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 붉게 표시된 부분들에 특히 유의됩니다. 자,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일부러 파서 신고하는 것은 범죄 행위인 도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렇게 파서 하는 거는 전문 기관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또한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닉죄 등이 정리해서 처벌받게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의점도 얘기를 했고요. 자,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는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끝에 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이 행위나 이 대상의 그죠? 자,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신고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남길 수 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라고? 우리 문화재를 지킬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 사물들과 문화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뭐해? 이제 인사도 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위 발표에 사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은 무엇을 어떻게 말했나. 자, 이걸 묻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한번 가보죠. 자,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시작 부분에. 이건 중간이면 안 되고요. 시작 부분에. 그럼 아까 봤다시피 얘가 일부러 그걸 발견하러 간 것은 아니고, 그죠? 뭐 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고분답사를 갔다가, 그죠? 고분답사를 갔다가 이거를 발견하게 됐다. 이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청중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맞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예시를 들은 이유는 뭐겠어요? 효과적인 전달에 있겠지. 이해를 방해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발표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네. 자, 그럼 발표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했다. 아까 정의 내렸잖아요. 그죠? 그럼 맞겠고. 그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 그러면은 뭐 문화재 발견한 거 그게 뭐 어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자, 위 발표에서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자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아까 봤던 것처럼 화면 1, 2, 3, 4, 5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자, 자신이 발견한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 1번에 발견한 것의 실물 사진을 제시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발굴한 것인지 또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발굴이 아니라 발견이죠, 그죠? 발견. 이거보다 틀렸네요, 그죠? 발굴이 아니라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발굴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견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2번은 1번이 틀린 게 됩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틀립니다. 요런 선지 아주 틀리기가 좋고, 이거 참, 이게 야차하면은 그냥 맞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씩, 그지? 단어 하나에 집중, 또 전체 문장 전체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게는 다시 쓸게요. 문장 전체의 의미 여기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를 읽을 때는 항상 이 단어가 맞는 단어냐,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이제 발굴이 아니라 발견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자,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 2에 문화재청 발굴조사 장면을 제시한다. 화면 2가 뭐였습니까? 바로 전문기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본문하고 1대1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 문장씩 봅시다. 본문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일단은 누구야? 할아버지 친구분. 집을 새로 짓다가, 그죠? 비석을 발견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발견을 하셨군요. 자, 그래서 신고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라시대 문화재로 밝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떠올랐어. 그래서 자신의 직접 경험은 아니고, 그죠? 들어봤다 하니까는 이제 간접 경험. 들어본 것 자체는 자신의 경험이지만 그 내용은 본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비석이 어떤 절차를 밟아 문화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이전부터 궁금했다. 역시나 마찬가지, 그죠? 자, 아까 앞에서 절차를 얘기하는 게 중심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절차에 대해서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유익했어 이러죠, 그죠? 네, 우리 항상 서술어에 밑줄을 챙겨야 되나? 서술어를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익했어. 수중에도 매장 문화재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속에도 있다고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그렇습니다. 자, 유익한 점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지금 문제가 가장 적절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바로 가장 잘 요약한 것은 뭐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가장 잘 요약한 게 뭐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가장 잘 정리한 것도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도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1번.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무를 발표 내용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군. 자, 이거는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그죠? 위에도 써있고 이전부터 궁금했대잖아, 절차가. 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발표에 뭐가 돼? 주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자, 주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아까? 가장 잘 요약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뿅. 자,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러니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영상 여기서 끊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4번, 7번에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한 질문, 요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